왼쪽 사진의 경우는 오히려 갈라짐이 더 현저하였고요. 오른쪽 사진은 특징적으로 혀 표면 위에 있는 유두가 위축이 되었고, 더불어서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가벼운 정도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갈라짐이 혀 통증의 원인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서입니다. 이 시간은 혀 통증, 혓바닥 갈라져서 아픈 경우인데요. 구강 자혈감 증후군에 있어서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과 더불어서 혀 표면이 갈라져 있는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갈라짐 때문에 내 통증이 심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 혀 갈라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례입니다. 68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초기 증상은 입이 마르고 혀에서 화끈거리는 자결감과 더불어서 종종 떫은 느낌의 미각 이상도 같이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혀 위에 두터운 설태가 쌓여 있어서 양치할 때 혀를 닦아도 잘 닦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처럼요, 혀 표면 위에 하얀색의 백태가 많이 쌓여 있고요. 또 가장자리에는 끈적거리는 양상의 거품침이 덮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지 2년여 전에 나타나서 대학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다 받고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는 진단하에 리보트릴이라는 진경제 종류를 처방을 받아서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증상은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서 저희 외래를 찾은 경우였습니다. 환자는 잠을 깊이 못 잔다라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3차 신경통과 관련해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을 신경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뇨와 같은 내분비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내원 시 환자의 타액 분비율은 저하되어 있었고요. 또 혀 위의 설태지수도 38%로 높은 편에 속했고, 하지만 입안의 촉촉한 정도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환자는 타액선이 망가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컨대 노령에 따른 전신적인 기능 저하, 또 잠을 못 자고, 또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내 몸이 민감성이 높아져서 타액 분비가 방해받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초기 내원 시에 혀 표면 위에 설태도 많고 거품침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환자는 근 3개월 정도 치료 후에 보시는 오른쪽 사진처럼 혀 표면이 두터운 설태도 줄어들고 또 거품침도 없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불어서 입마름 뿐만이 아니고 혀의 화끈거림이나 떫은 느낌과 같은 이상 미각도 현저하게 좋아져서 치료 효과가 아주 우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 1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저희 외래를 찾아서 경과를 꾸준히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혀에 화끈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호소하시면서 저희 외래를 방문한 경우였습니다. 이 환자는 특히 혀 표면에 갈라짐이 자꾸 눈에 띄어서 이 갈라짐 때문에 더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사진처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갈라짐이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서랍자를 이용해서 혀 표면을 이렇게 눌러서 갈라짐 정도를 확인해 보면 조금은 갈라져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긴 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전혀 혀 갈라짐이 혀 통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혀 갈라짐과 관련돼서 정확한 임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혀 갈라짐을 균열설이라고 해서 피셔드 텅, 혀 표면에 갈라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혀 표면 위에 수많은 갈라진 침이 원래 존재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설사 혀 통증이 있다 치더라도 갈라짐 때문에 혀 통증이 왔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도 혀 표면의 갈라짐은, 즉 이 균열설은 정상 상태이고 대부분 유전적 요인으로, 즉 타고난 면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한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과정에서 조금 더 갈라질 수 있고, 또 건조한 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 또 음식 습관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더 갈라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혀 표면을 살펴보면 혀 중앙 부위에 정중구라고 그래서 갈라짐이 현저히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외에 주변 부위에 갈라짐이 더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확대해 본 그림처럼요, 혀 표면에는 성곽 유두와 또 버섯 유두, 또 혀 전체적으로 실 유두가 덮여 있어서 그 사이사이 틈새가 나타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갈라짐이 타고난 바에 의해서 현저한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설열, 또 설파, 또 귀열설, 그래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갈라짐이 이제 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통증이 나타난다든가, 또 화끈거림과 같은 이상 감각, 또 떫은 느낌과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신적인 증상을 잘 구분해서 심열이 있는지, 또 음어에서 허열이 상승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분하는 하나의 징후, 즉 사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보시는 두 사진은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며 저 외래를 찾은 경우인데요. 모두 균열설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왼쪽 사진의 경우는 오히려 갈라짐이 더 현저하였고요. 오른쪽 사진은 특징적으로 혀 표면 위에 있는 유두가 위축이 되었고, 더불어서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가벼운 정도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갈라짐이 혀 통증의 원인일까요? 두 경우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왼쪽 사진의 경우는 갈라진 정도는 더 심하지만 타고난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서 갈라진 것이라서 혀 통증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타액분 비율이 줄어들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혀 표면 위에 유두가 위축이 되고, 특히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면서 갈라짐이 더욱 현저해져서 혀통증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과 합쳐져서, 즉 혀통증의 원인이 5가지라면 그 중에 한 요인이 혀 갈라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혓바닥이 갈라져서 혀가 아픈 경우는 물론 혀 갈라짐은 유전적인 요인,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정상 상태이긴 한데,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또 이 줄어든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혀 유두의 위축이나 탈락이 진행이 되면서 갈라짐이 조금 더 심해지고, 이 경우는 혀통증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러한 갈라짐과 관련돼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마음이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서 혀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혓바닥이 갈라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상 상태이지만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력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혀 갈라짐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이 크면 혓바닥 갈라짐이 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